와, 엄청난데요? 근데 이건 범죄 아닌가요? 사문서 위조 사기죄, 이제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알고도 당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핵심만 쏙쏙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전세 사기 예방 1타 강사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SGI 크리에이터 조경진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을 총 정리해보고 피해 예방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저도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나요? 요즘 이야기되는 전세 사기는 법적인 사기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 채를 갭 투자한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걸 알고도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것 역시 사기로 볼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사기죄로 보는데요. 사기인지는 수사 과정이 진행이 돼야 밝혀지기 때문에 우선은 수많은 전세 피해를 전세 사기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피해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아보즈! 첫 번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발생 요건을 악용하는 케이스인데요. 그 전에 경진님은 혹시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변호사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바뀌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만약 오늘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데 이걸 악용해서 집주인이 오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이죠. 은행에서는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큰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고 게다가 은행은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도적 허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최근에 은행 대출 심사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은행이 연결된 건 아니라서 여전히 불안하긴 하고요. 또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증금을 이미 건네줬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변화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무엇보다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하거나 최근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너무 싸면 의심해보기.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계약을 맺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케이스예요. 일부 나쁜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에 의해서 벌어지죠.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를요? 네. 전월세 관리를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맡겨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를 악용해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월세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그 사이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형식이죠. 공인중개사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개보조원 등 자격이 없거나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경우들도 있어서 주의를 해야 돼요. 정말 아무나 쉽게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무섭고도 슬퍼지네요.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실한 건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사정상 대리인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위임장 내용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통화로라도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보증금 입금할 때 예금주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과 공제증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제증서나 보증보험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가입되는데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거나 금액이 클 경우 나눠서 받아갈 수 있어서 이것만 믿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려요. 세 번째 케이스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깡통 전세의 유형이에요. 깡통 전세는 단순히 집값이 크게 하락해서 보증금보다 떨어진 거 아닌가요? 깡통 전세라고 해서 모두 전세 사기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전세 사기 의도를 가지고 깡통 전세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건축주가 신축 빌라를 빚을 내서 짓죠. 하지만 전세로 살고 싶지 사고 싶은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양대행 컨설팅 회사와 브로커 중개사와 공모해서 바지 임대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이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을 받아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공모자들이 나눠 갖죠. 그리고 바지 임대인은 전세가와 동일한 가격 또는 그 이하로 제3자에게 명의를 넘겨버리는 방식이에요. 전세보증이라도 가입했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이마저 빠뜨렸다면 깡통전세 예정이겠네요. 변호사님, 신축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당 매물의 실거래가만 너무 믿지 말고 비슷한 조건의 주변 실거래가를 비교해보거나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매매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전세금 세팅을 위한 작업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맞아요. 만약 지원금을 받아서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과 실제 지급한 보증금이 다르면 전세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이른바 전세 작업 대출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 허위로 대출을 받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기 대출 브로커나 분양대행사가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청년을 모집해서 꾸미는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죄죠. 우선 목돈 마련 대출, 생활비 대출과 같은 광고를 통해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적당한 매물을 구해요.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금액으로 전세 대출을 신청하게 하죠. 임차인은 고의로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을 하고 그 사이에 임대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금액으로 받거든요. 임차인은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내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 은행은 모르고 전입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잘 나오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을 훨씬 초과해서 받은 돈을 브로커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역할에 따라 나눠갔습니다. 근데 이건 범죄 아닌가요? 사문서 위조 사기죄, 이제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돈이 급한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대출 서류 작성 때문에 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줬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집주인 사정으로 잠시만 주소를 빼줬다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변호사님과 전세 사기 4가지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꿀팁 하나 드리자면 계약 체결 전 가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세 보증에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모르던 변수,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험사고 이력으로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덧붙여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면 전세보증 관련 특약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알아보증과 함께 전세 사기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